안녕하십니까. 임해고등학교 교무기획부장 임승욱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식 행사는 생략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20학년도 임해고등학교 학부모회 결산보고건입니다. 결산보고는 전년도 이선명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학부모회 감사를 맡았던 이선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하여 학부모회 활동을 2019년도에 비교하여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학부모회 주최로 지필평가 감독, 중식 및 석식 모니터링, 점심시간에 마음 폴리스 활동, 학부모 독서 토론 동아리, 바리스타 교실, 천연 비누 만들기 교실, 학년말 대토론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여럿이 모이는 것이 불가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없었으나 성남형 학부모회에서 지원된 200만 원의 예산으로 고3 학생들에게 11월 수학능력평가 전에 손소독제를 선물로 증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8일에 열렸던 대토론회에서는 첫째, 원격 수업에 따른 수업 환경 지원 방안, 둘째, 대회 운영 그리고 임해고만의 특색 있는 비교과 활동과 관련된 교육 활동, 셋째, 창체 및 진로 시간의 효율적 사용, 넷째,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 다섯째, 교복 관련 규정, 마지막으로 정시 확대에 따른 학습 지원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쯤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2019년도처럼 정상적인 학부모의 활동이 가능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당선 공고건입니다. 학부모회 임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 관리하시는 선출관리위원회를 대신해 선출과 관련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해고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으로 유정민, 김세미, 나혜경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 말씀 대신 전합니다. 이어서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등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 김원정 학부모님, 수석 부회장 김태현 학부모님 각각 입후보 등록하셨습니다. 부회장, 감사 2분은 공석이며 임원 정수 4명에 총 2분이 등록하셔서 무투표 당선되셨습니다. 아울러 공석인 부회장, 감사 2분은 오늘 회의를 통한 선출로 성공적인 학부모회 출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법은 학급 대표로 선출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추후 공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위원님, 장수정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황지연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이 각각 입후보 등록하였습니다.
임해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정수는 5명에 총 5분이 등록하여 모두 무투표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본교 송광래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장 송광래입니다. 지금 저희 젊은이들이 사는 세대는 빅블러의 시대, 융합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국내 기업 중에 쿠팡이라는 기업 아시죠? 자, 쿠팡이 어떤 회사입니까? 단순 택배 회사입니까? 물류 회사입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까? 다 합쳐져 있죠. 더군다나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속 배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영역 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실제 사례가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테슬라 한번 보시죠. 테슬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전기자동차? 대표적이죠. 제가 알고 있는 빅블러로서의 테슬라는 자율주행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입니까? 기계공학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영역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젊은이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룰을 따라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세대입니다. 나만의 새로운 업계의 지도를 그려야만, 즉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만 자기의 삶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201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화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의 위쪽의 황색점은 어딘가를 가보았을 때 활성되는 장소세포라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청색 세포들은 서로 격자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나온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서 머릿속에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기억 개념이라고 합니다. 격자세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사람과 쥐에서의 그 두 세포가 위치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개념을 찾아낸 존 오키프 교수는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성적이 뛰어나지 못해서 대학을 직접 가지 못했고, 약 40여 년 전에 이 개념을 발견해놓고도 자기도 의심을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꾸준히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저명한 뇌과학자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의심이 갔을 때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주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긴 시간 동안 도전 정신이 없어서는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하지 못했겠죠.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그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임해고등학교 생활의 비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퍼스트 무버로 성장을 이끌어주는 것을 저는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으로는 학생은 주도적인 배움을 하여야 할 것이고,
학부모께서는 정서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선생님들의 교사학습 방법, 기타 생활 지도면 여러 가지를 신뢰해주는 그런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선생님께서는 애정어린 헌신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 문화가 정립되어 실천이 되면 비전은 노끈히 달성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지도를 만들려면 어떤 덕성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 강한 호기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질적인 다양한 현상이나 원리들의 속성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거기에 실천 덕목으로 그 존 오키프 교수가 말씀하신 참을성, 신뢰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을 요구를 합니다. 상상력, 주인, 포부, 열정. 임해고등학교의 첫 글자를 따서 적절한 단어를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귀한 자제를 주도적인 삶을 지향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직원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 공간입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으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 폭력, 그 새끼야. 이 새끼 쫄았다. 아, 존나 웃겨. 언어 폭력, 잘 썼다. 오. 금품 갈취, 야, 이게 네가. 강요, 뭐야, 갑자기 끼고 난리야. 얘기하고 있잖아.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시대에 따라 신체 폭력에서 언어 폭력으로, 직접 폭력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1대1 혹은 다대다 폭력에서 1대 다중 폭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했던 전과는 달리 요즘은 가해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행위가 날로 대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올해 1학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폭력에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초등학생이 전체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 됐습니다. 초등학생이 6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피해 응답률은 3.9%로 5학년과 6학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학교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중학생,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 발생 시 어떤 절차로 처리할까요? 학교 내에는 학교 폭력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감을 위원장으로 책임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이 전담기구에서는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먼저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시키고 전담기구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 사안 조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피가해자 측에서 모두 동의할 경우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조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체 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텐데요.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긴급 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구한 뒤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 사과,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진행되는 2부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급 구글 미트 화상회의실로 입장하시면 담임 선생님 안내로 학급 대표 한 분과 부대표 한 분을 선출하는 시간과 담임 선생님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개별 상담은 오늘은 피하시고 다른 날 약속을 정하셔서 상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